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살았는데 나는 언제쯤 나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부모, 배우자, 자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고 남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은 절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년 이후에는 왜 더욱더 나를 위해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중년의 영우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의 교육과 아내의 직장 생활을 지원하며 자신의 꿈은 뒤로 미뤄왔죠. 자녀가 독립하고 아내도 자신의 길을 가게 되자 영우 씨는 문득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는 나의 삶을 주도해야겠다.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고 근처의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오랜 꿈이었던 그림을 배우기 위해 미술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자신을 찾고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단순한 색채의 조합이 아니라 영호사 3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변화가 마음을 가득 채우고 이제 가족과의 시간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깨달음은 영호 씨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사회생활을 하면 직장과 가족이 인생을 이끌어줍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부터는 다릅니다. 누구도 내 삶을 대신 결정해주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자기 결정성이 충족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월 리처드 라이언이 제시한 개념으로 인간은 자신의 선택과 통제권이 있을 때 더 높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라는 형벌을 짊어지고 태어난다. 즉,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의 하루는 누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나요? 혹시 남의 기대에 맞춰 살고 있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프로젝트를 맡을 때 자신의 관심사와 목표에 맞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나 음악 감상 같은 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남을 만족시키는 삶은 끝이 없다. 이영 씨는 항상 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며 일하고 가족의 요구에 맞춰 자신의 시간을 희생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친구와의 대화 중 너는 언제 행복해? 라는 질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을 곱씹으며 자신이 남을 위해 살아온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순간 이영 씨는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욕망과 꿈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영 씨는 매주 수요일 저녁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정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요리를 하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요리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하고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기영 씨는 이제 남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닌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영 씨는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노력해도 누군가는 불평하고 최선을 다해도 늘 부족한 것 같고 결국 남을 만족시키려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느낌.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부 통제적 삶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사는 삶은 끊임없는 불안과 피로를 가져옵니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더 높은 기준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내 행복은 뒷전이 된 적이 많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부 통제적 삶을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이 삶을 주도할 때 만족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희생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에 나만의 시간을 가지거나 친구와의 만남에서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해보는 것입니다. 건강과 시간은 유한하다. 민수 씨는 50대 중반에 접어들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늦게까지 일해도 피곤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몸이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그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건강을 챙겨야겠다고 결심한 민수 씨는 매일 아침 조깅을 시작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운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느끼는 변화는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닌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이제 건강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중년이 되면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힘이 나지 않고 작은 병도 오래가고 하루 피곤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도 40대 이후에는 신체의 회복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50대가 되면 건강 관리를 하지 않으면 급격히 노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심리학 연구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은 시간을 남을 위해 쓸 것인지, 나를 위해 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내 몸과 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혹시 무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나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매일 운동을 하거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남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정미 씨는 자녀가 대학에 진학한 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했지만 이제는 자녀들이 독립하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느 날
정미 씨는 친구와의 대화 중 너는 무엇을 하고 싶어?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에 정미 씨는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매주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요가, 그림, 심지어는 여행까지.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정 씨는 요가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미 씨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미 씨는 남은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책임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중에 나를 챙겨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결국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헌신하지만 자녀는 자신의 가정을 꾸리면 부모를 우선순위에 두기 어렵습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다. 즉, 나 스스로를 챙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건 누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나 스스로를 챙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런 점에서 스스로의 행복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나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명상이나 요가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억울한 삶을 살지 않기. 미숙 씨는 60대에 접어들면 애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위해 살지 못했을까? 라는 후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숙 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자녀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여행을 계획하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중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미숙 씨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에게도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라고 전했습니다. 미숙은 억울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년 이후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 하나가 바로 나를 위해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실의 후회라고 부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진다고 합니다. 미국 작가 브론니 웨어는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 하나로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내 삶을 살았어야 했다를 꼽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선 아이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하다. 60대 철수 씨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당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행복할 수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철수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행복이 가족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철수 씨는 매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취미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족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철수 씨는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사실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심리학 연구에서 행복한 부모가 있는 가정일수록 자녀도 심리적으로 안정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내 행복이 가족의 행복과도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나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이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소통이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영자 씨는 평생 직장과 가정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영자 씨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자 씨는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다양한 경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음악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영자 씨는 매주 연주회를 열고 친구들과 함께 음악을 나누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영자 씨는 이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도전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영자 씨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가장 큰 비극은 바쁜 삶을 살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대, 30대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직장, 가정, 자녀 교육 등 내 삶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다릅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면 가야 하고 배우고 싶다면 배워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다 보면 정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생 후반전은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재호 씨는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이었던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매년 새로운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인생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중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는 그의 시야를 넓혀주었고 재호 씨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으며 매일매일이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재호 씨는 인생의 의미를 찾는 여정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생각해 보세요. 전반전은 전략적으로 뛰어야 하지만 후반전은 승리를 위해 자신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전은 사회적 성공을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 후반전은 내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인생 후반전은 나답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이런 점에서 나의 진정한 열망과 꿈을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찾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등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나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기로 결심한다면 남은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